동아쌤입니다. 아까 3나노는 판타지 소설 이계처럼 해갖고 편안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현대 철학을 하는 사람처럼 좀 복잡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볼 때요, 이 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을 보면 법의 3요소가 정의, 법적 안장성, 한목적성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 법의 목적은 헌법 10조에 나옵니다. 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 추구,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목적을 향해서 정의라는 추상적 바탕과 법적 안정성. 근데 이게 안정성은 안정되니까, 그죠? 독약 먹어. 이런 거고. 정의는 옳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악법에 따라서 독을 먹어야 되는가? 악법도 법인가? 너는 독약 먹겠어? 안 먹겠어? 먹어요? 포기했구만. 수능하고 사회. 안 덤벼? 그냥 독 먹고 죽어? 그러면 안 죽어? 개겨? 어? 뭐 어떡할 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너 정의파요? 안정파요? 다시, 너 진보파요? 보수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진보냐 보수냐? 너 보수구만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진보예요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좋은 건 그대로 두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런 걸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회색주의자, 좋게 얘기하면 절충주의자, 그치? 좋게 얘기하면 온건한 보수, 그치?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치? 안 그래? 이게 가치관의 문제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불평등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회 정의, 바른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 구조가 있어요. 기본권 구조. 기본권의 구조에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영주한테 나 좀 건드리지만 하는 자유였고, 이 자유권이 자유권을 살다 보면 나도 자유, 너도 자유, 그럼 충돌하죠. 그러니까 평등으로 조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자유를 강조하다 보고 자본주의를 실현하다가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롤스의 정의로 뭐 사회문화에 윤리와 사상이 나오는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하고 통치구조가 있어요. 통치구조가 삼권분립으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왕만, 행정권만 있다가 국회로 3부에 만들어서 권리청원, 권리정장, 대정장, 명락탄 이런 거 주면서 이거 쓴 대로 좀 해봐. 그랬더니 왕이 나 쓴 대로 했어. 이렇게 발 쪽 빼니까 네가 재판하니까 그렇지 네가. 그래서 법원 좀 땡겨. 그래서 상권분리가 몽테스키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권분립이다가. 이런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두 개의 틀로 헌법을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 여기 정의, 요즘 유행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다양한 정의에 대한 논란을 해요. 왜?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통치체제 구조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끌고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더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의란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논하고 개척해야 될 개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옳은 거, 발을점과 옳을리. 이게 정의. 그럼 보면 이 법원 저기 가다 보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저울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은 칼 들고 있고. 칼은 뭐예요? 강제로 안정시키겠다. 오른쪽은 뭐예요? 저울로 공평하게 해주겠다. 평등하게. 이 법원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갖고 저울 들고 칼 들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인간이 있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법원 그림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천착한, 개인의 치우침이 많죠. 개인의 자유. 근데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사회와 관계가 돼서 사회적인 대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처벌하느냐,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이거 잘해주고 처벌하느냐, 상벌을 명확하게,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이라니까 이 마땅히의 정도가 얼만큼이냐 이걸 논해주는 게 논술이에요. 이것 때문에 몇 대 몇으로 그래서 뭐 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 얘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이 정도다 라는 게 노동자 임금을 하면 뭐예요? 최저임금법이에요. 마땅히 이 정도는 최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걸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측면과 노동자 측면들이 대표를 해갖고 서로 합의를 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얼마다라고 해주는 게 공정한 사회고 그게 공정하게 받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매년 받을 만한 몫은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에 대한 층도가 매년 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최저임금법에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마땅이라고 하는 거고 마땅히 맞는 걸 줬는데 너무 많이 줘갖고 뭐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론전도하고 이 좁은 문구 안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듣나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 구성원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음에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근데 평등이 돼서지다 보니까 사회권이라는 게 더 나온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도 있으니까 이 개인의 평등을 확장시키는 사회권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거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인간의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3. 그러면 이 3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도록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럼 사회통합의 기반은 뭐예요? 실제로는 법, 제도. 그래서 법을 통해서 제도의 기틀을 만들어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합의.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써줬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전 단계의 헌법의 얘기, 법의 특징, 헌법의 얘기, 기본권 통치구조까지 다 해서 끌어와서 여기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나요? 더 어렵게 해드려요? 요 정도 적당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모르고 깨우깨우 해야 돼. 설명을 하고 또 그렇군요 그러는데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더 어렵게 해봐야지. 더 어렵게 해도 되죠? 오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 배분적 정의.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재화는 희소한데 갖고 싶은 사람 많고 그랬을 때 이 분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분배를 할 수 있는 요걸 가진 사람이 권력자라 그래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재화를 분배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정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정된, 희귀하고 적은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돼. 그럼 사회적 자원은 뭐 있냐? 그 나라의 재산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사회의 인적 자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 되면 뭐라고요? 우리 도시에 땡겨줘 돈을. 그러니까 분배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치죠. 똑같은 돈을 걷어놓고. 그거와 관련된 정의래요, 분배적 정의는. 자, 그러면 이 분배를 해주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뭐에 따라서 해주냐. 그럼 이 실질적 기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실질 반대말은 뭘까요? 실질 반대말. 절대적 기준 하면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 기준. 그럼 절대적 평등. 반대는 뭐예요?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형식적 평등. 요 절대적 기준이 그냥 하나죠. 이걸로 그냥 끝. 상대적 평등은 이런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다양성에 맞게. 형식적 기준은 뭐라고요? 500원 이렇게 써서 무조건 500원. 실질적 기준은 뭐예요? 상대성을 좀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죠? 외형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살펴보겠죠. 그러면 이 형식적인 것은 계량화돼서 점수가 똑 떨어지겠지만
이 실질적 기출은 똑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보이지 않는 거.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술 쓸 때나 뭐 할 때 제일 헷갈려하는 게 요 두 개랑 요 두 개는 다 알아요. 그러면 요 형식 실질 상대 절대 이거를 상황에 따라 쓰는 걸 잘못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너 이과냐 문과냐? 이거 근데 문과 걸 왜 이렇게 잘해? 재밌잖아. 너 이과 거 못하지? 아니요. 이과 지원하는데 이과도 잘해? 아니요. 오, 잘한다고. 확실히, 오, 글을 읽어서 이렇게 다르네. 자, 이 능력, 그 뭐라고요?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저 당연히 능력에 따라, 이게 뭐라고요? 수능 점수로 가는 거죠? 업적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정시잖아요, 정시. 딱 봐도. 이건 뭐예요? 수시. 수시? 이거 능력에 따라, 점수에 따라. 이건 업적에 따라, 한 거에 따라. 그죠? 근데 거꾸로 볼 수도 있다. 이 업적에 따라는 뭐라고요? 정시, 점수. 업적 달성. 능력은 뭐라고요? 수시로 열심히 자기에 따라서. 왜?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면 잠재력과 재능에 따라 수시네? 이 자원을 분배하는데 대학을 분배해준대. 아이씨. 근데 잠재력을 누가 평가해? 선생님. 입학사정관이, 그지? 잠재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근데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붙었는지 몰라. 뭐 장점은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수시할 때 개인의 잠재력, 재능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잠재력과 재능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면 너 잠재력,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붙여버려, 대학을. 그치? 단점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능력평가에 정한 기준이 없어. 부자는 다 붙어. 수시가. 이거 수시 같지, 이거. 그치?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잠재 능력에 따른 배분. 수시 같다, 이거.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우연히 내가 그 동네에 마사회가 있어서 말 탁 하면, 너 합격. 없으면 못해. 이거 돈 있으면 우연히 엄마가, 아빠가 우연히 돈 많으면 붙고, 안 그러면 떨어지네. 그치? 이거 완전히 수시 전형 하면 딱 완전히 이해되네, 나중에. 그러면 이게 정시 전형이겠지? 맞아요? 나는 이렇게 수업할 때 다른 건 아는데 동부법을 하면 다 맞춰줘. 희한해. 이거 봐봐. 성취된 업적에 따라 뭐라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분배한대. 결과를 수능 점수로 딱 해줘서 공정성이 확보돼서 아무도 뭐라고 못한대. 얘 몇 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돼서 수능 점수 올려야 돼, 이렇게 한대. 근데 이것도 문제죠. 이게 사회적 약자 배려가 왜 부족해요? 야, 수시도 부자가 준비해서 그렇지만 정시는 학원 보내고 과외하면 점수 더 좋은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약자는 정시 준비할 새도 없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과열 경쟁으로 1점 차이로 대학이 서현 누구? 그지? 서성한, 중정래씨, 건동호 뭐 이렇게 다 아니냐? 너무 살벌해. 그거 보면 소름 끼쳐. 세상이 미쳤어. 사회가 미쳤어. 사회적 갈등? 이거 참고 있는 게 대단해. 내가 학생들이면 폭동 일으키는데 폭동을 못 일으키게 있지. 진을 다 빼버려. 수시 시험, 정시험. 그럼 이건 뭐겠냐? 개인의 기본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한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지만, 그죠? 최대한 수시 정시에 탈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 필요에 따라. 이게 뭘게요, 다? 내가 볼 땐 노고천도네. 아니야? 응? 야, 농어촌에서 진행했는데 농어촌에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많은 사람들, 왜? 도시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부자들만, 아니면 있는 사람들만 할 수는 없잖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그죠? 농어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해서 딱 해갖고,
여기에서 모의고사는 5등급인데 내신이 1등급에서 직윤으로 해서 농어촌으로 해서 딱 서울로 붙잖아. 그러면 애들이 허무해하지. 근데 내 농어촌 이렇게 배려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농어촌. 농어촌 학교 살아남겠냐? 다 붕괴하지. 그치? 근데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요 하나 보고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전 지역에 희망을 조금씩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냐? 이게 필요에 따라 농어촌 종이는 필요해. 농어촌 전형은 필요하고 정시는 업적 점수에 따라서 그냥 끝내버렸고 수시는 잠재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 쓸 수 있을까? 시험 볼 때. 됐어요? 자, 봅시다. 다양한 정의관. 이 자유주의 정의관의 반대는 뭘 것 같다, 그럼? 평등이겠지. 자유 반대는 평등. 그죠? 자유주의는 뭐랑 어울렸어? 이 평등은 사회주의랑 어울렸지. 사회 반대는 뭐야? 민주. 그러니까 민주?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어울렸고 평등주의는 사회주의에 어울렸지.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면 국민주의다. 민주주의라면 이거 무슨 주의야? 공사주의. 공동생산 공동소유에서 이게 뭐라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부자는 부르주아지, 필하게 일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되잖아. 부자, 필하게 일하는 사람,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누는 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개인주의는 사회주의,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와 이렇게 짝을 주겠지. 근데 이게 붕괴가 됐지, 실제로. 근데 아직은 좀 모르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사회복지와, 그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지, 사회주의 방향으로. 얘네들도 개인의 소유권 인정해주면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국하고 여기 뭐라고 미국하고 옛날에는 요 공산주의 러시아나 소련이었는데 러시아 소련의 힘이 이제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 패권이 넘어온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 아니야? 자, 자유주의는 개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중한 가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전제 내에서 개인선을 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요? 개인의 합체인 공동체. 이건 개인이잖아. 이게 사회니까 이거 공동체잖아. 개인에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 얘네들은 뭐라고? 요걸 안 빼. 근데 이렇게 보면 요건 개인주의지. 맞지?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공동선이라고. 공동. 사회주의지. 이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뭐야? 극단적으로 가. 전체주의. 전체는 하나. 개인은 의미가 없다. 부속품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여기에다 나치즘이 있고 파시즘이 있지. 나치즘은 뭐야? 민족주의. 파시즘은 뭐야? 국가주의. 그쵸. 되게 많이 하는데? 이과정의가.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그치? 그러면서 여기는 개인주의인데 이게 극단화되면 뭐야? 이기주의. 이건 나쁜 거잖아. 그치? 이 전체주의도 요쪽은 나쁜 거지만 이쪽으로 하면 뭐라고? 이상주의지. 모두 평등하고 모두 잘 사는 사이. 웃기지 말라고요. 그치? 에? 이렇게 여기도 이건 이기주의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기주의. 이건 나쁜 거고 개인주의가 아주 좋으면 이것도 이상적인 신선들이 지 혼자 사는 거야. 어? 아 그래요? 신선 아니야? 혼자서 살고. 자, 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면 여기 뭐야? 상대주의가 있겠네. 상대주의. 그렇죠? 상대주의면서 뭐라고요? 문화상대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네. 상대주의. 이해돼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뭐라고요?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요 사회주의 쪽으로 간 요만큼의 공동체야. 이게 1번이야. 공동체주의가.
여기는 자유주의 정의관이 여기 1번이고, 요거 공동체주의 정의관이 여기야. 2번. 요만큼만. 이해됐죠? 자, 조화로운 관계, 조화, 평등 이런 거 되게 힘든데. 몇 대 몇?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지? 몇 대 몇. 야, 공부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뭐라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나머지 똥아 한다고 쳐봐. 아, 균형 좀 맞춰줘. 수학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고, 나는. 넷이 나오는데 여기 2과목이고, 나는 몇 과목 해야 되는데, 지금. 규화 전형이 깨졌잖아. 빨리빨리 해, 이거, 영수. 안 그러면 좀 지나면 짜증나갖고, 나 전화해갖고, 쌈나게 막 못 가게 하고, 이거부터 하라고. 걔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선생님들이 싸워. 영어 선생님은 너 저 사람 왜 쪽다요 수학만 내지? 그럼 나도 숙제 내버리고. 그럼 애만 주고. 그러면 극단적인 선생님들이 숙제되는 개인의 이익. 나는 안 잘리려고, 나는 내 책임하려고, 내 과목만 숙제 엄청 내지. 그러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지. 그래서 나는 우리 학원만 살면 돼 하고 이익만을 중시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개인선, 너의 공동선, 조화가 같이 선생님들끼리 가르치고 너의 뭐라고? 학습이 완전히 깨져버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해줘야 돼. 상호 보완적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양하고 자유, 권리, 법, 그죠?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지?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이게 말만 그럴듯하게 엄청나게 써놨네.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 상호 보완 되게 어려워. 어떻게 좋아요? 지금처럼 내가 참아야 좋아하지. 끄떡끄떡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나는 숙제 안 내고 영수만 네가 숙제하고 나머지는 백제가 하고. 내가 참아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럼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데 봐봐. 개인은 공동체를 위하고 너의 발전을 공동체로 쳐봐. 그럼 수학 선생님은 너를 위하면 수학은 이만큼 하겠지. 영어도 이만큼 하겠지. 그럼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수학은 이만큼, 영어는 이만큼, 나머지는 이만큼. 힘들어 죽겠네. 수업할 시간을 줘야지. 수업하고 문제 풀 시간을 줘야지. 선생님은 시간을 줬는데 네가 천천히 하는 건가? 솔직히 해봐. 나가봐. 그럼 나는 어떻게 속만 태우고 있어? 간단한데. 속만 태우고 욕 먹다가 잘리면 되는데, 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고, 문제만 풀어라. 틀린 거 같이 풀자. 너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만해야지. 혼내는 것 같잖아, 괜히. 자, 다양한 불평등 형사. 이게 되게 많이 납니다. 이걸 공부로 해보겠습니다. 더 잔인합니다. 더 보시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 뭐라고요? 공부의 양극화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공부의 양극화 됐습니다. 중간 점수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든지 포기든지입니다. 중간에 조금 있습니다. 아닙니까? 중간 계층 감소해서 수학을 잘하든지 수학 어떠하냐 하나도 모르겠다고 포기, 수포자. 그래서 요새는 수포자, 그 다음에 영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새는 국포자, 요새는 다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든지 다 포자 그러거든요. 잔데. 공부가 양극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올리려고 죽어라고 가야 하고, 여기 있는 애는 어차피 헤맸는데 그냥 자자 해서 자고.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없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격차 때문에요. 이 경제적 격차 때문에 뭐가 됐어요? 공부의 사회 계층도 되지만 공부 자체가 양극화가 됐다니까요, 진짜로. 무섭게.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시키든지 포기해요. 노후 살면서. 자, 계층이,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계층 이동을 막은 폐쇄적 구조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던 부모가 쏟아보여. 공부를 안 했던 부모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공부 안 해도 돼. 사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진짜인데? 그러는데, 괜찮아. 아빠 식당 물려받아 그러는데. 근데 확률상으로 쳤을 때,
이 공부했던 부모는 이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왜? 식당 성공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빠는 그러지. 야, 내 자식인데 뭐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지. 너도 주방장 셰프. 그죠? 주방장 다음에 요리사 다음에 셰프 됐거든요. 이 사회적인 흐름이 있잖아. 주방장, 요리사, 셰프. 똑같은 사람이요. 이런 것처럼 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그 직업도 되물리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사회적 약자 차별, 공부 약자 차별 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 해요 안 해요? 사회적 약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우. 봐봐. 학교에서도 정치 상황으로 상 주는 거, 사회적으로 애들 대하는 거, 경제적으로 뭐 시해하고 하는 거, 불평등 대우 받아요. 공부가 이 성별 차별보다 크고, 장애 차별보다 크고, 지역 차별, 지역, 도시와 농촌 학력 차별 되죠. 장애, 공부 잘하면 멀쩡한 애 치고, 못하면 장애인 취급하고 미치겠지. 안 그래요? 공부 잘하면 성인 필요 없어. 쟤 공부 잘하는 애고.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남자, 공부 못하는 여자 돼요. 공부 잘하면 쟤는 성인, 남자와 여자가 풀었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고. 진짜 차별된다니까? 선입견 편견 쩔어요, 진짜. 차별을, 그런데 공부 잘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용인하는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잘해. 지각을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왜 늦었니? 어제 밤새서 공부하다 그랬지?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가 좀 지각하잖아. 그럼 시작해 또 뭐 해가지고, 또 게임했냐? 이렇게. 바로 그래요. 자, 공부 못하는 애가 자면, 아유, 저 새끼 맨날 퍼자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유, 안쓰럽네. 어제 저녁에 얼마나 밤새서 공부했으면 졸렸을까. 이렇게. 똑같이 자는 현상이요. 선입견, 편견 쩔어요. 엄청나요, 이거. 이렇게 이게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특히, 공부 잘해? 상담 다 해줘요. 특수반에 넣어줘요. 상도 줘요. 스펙도 만들어줘요. 공부 못해? 똑같은 상인데 안 줘요. 특수반 못 들어가요. 뭔가 스펙 해갖고 상담하려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딱 해갖고 경쟁해갖고 이기면 짜증내. 제 서울대 가는데 제 상 뺏었다고. 상을 쓰면 양보하라 그래요. 아니, 그런 다음에 여기는 입시를 딱 하면서 여기 가면 좋겠어. 여기 어디 갈래? 여기는 알아서 정해와. 그래, 마음대로 해라. 엄청 차이 나요. 공부의 약자 차별. 인정? 공감 불평등.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역 기준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진짜 놀라워요. 둔산동하고, 이게 문정, 탐망, 상천하고, 외부 중학교, 대전 외곽중학교하고, 옛날에는 평균이 5점 차이 나는데 지금 15점 차이 난다? 중학교. 옛날에는 시골하고, 금산하고, 여기하고 15점 차이 났는데 지금 30점 차이 나. 15점 차이 나죠, 평균이. 시험 문제가 여기 문제하고, 여기 문제하고 얼마나 다르냐면, 여기서 70점 만든 애가 여기 이사 갔더니 99점 나와. 여기서 문정 중에서 반에서 6등 7등 하는데 다른 외곽 공부 외곽 중학교 갔더니 전교 3등 했어. 반에서 7등. 엄청 얼마 차이 나는지 알겠지? 지역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 분배돼. 너 알아? 둔산동에는 공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죠? 매년 연말에는 번개도 뭐더라? 팡팡, 불꽃놀이도 하면서 축제도 하고, 그죠? 왜? 아파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세금을 마구마구 내서 세금이 안 모자라네. 저 쓸 돈이. 이해돼요? 근데 동구 외곽에는, 도로가 어두컴컴. 왜? 집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도로를 깔아봐야 10명 좋아하는데 뭘까요? 여기는 도로 깔아면 뭐라고? 기본적으로 3,000명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또. 차이 나 안 나? 공간이잖아, 공간. 자, 둔산동에서 모 아파트의 반경, 이렇게 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학원 3,000개, 5,000개. 그래서 제일 비싸. 그래서 얘가 7억, 그러니까 10억. 대로 하나 지나면 여기는 5억,
7억. 이게 7억이면 여기는 5억. 대로 하나 또 지나면 여기는 3억. 진짜 골 때리지? 여기 블록 하나야, 한 블록. 아니, 요 집 사는 사람하고 요 집 사는 사람은 시끄럽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2억 차이나. 이게 뭐라고요? 공간 불평등.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이든 대도시든 집중돼가지고 이 비싼 아파트 주위에 학원가가 형성되고 학원가가 형성되니까 비싼 가격을 또 떠받치더라고요. 자, 소득 불평등이 뭐라고요? 공부 불평등. 그러니까 학원가가 없다고 공간 불평등은 학원을 갈라 그래도 아니 있긴 있어 3개. 근데 저쪽 3개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가? 근데 둔산동은 3,000개래 골라가는데 어딘지 못 찾아서 못 가. 생활 환경의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루어져. 공부 환경의 전반.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 달라져. 이해됐어요? 자, 다양한 불평등 형사. 공부의 양극화, 공부 못하는 자의 차별, 공부 공간의 불평등. 듣나요? 자, 이렇게, 어쨌든 너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비유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 들었죠? 소설 같죠? 나름, 그죠? 비유하니까. 자,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이건 뭐라고요? 제도. 사회복지제도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왜? 사회복지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도와주는, 보조해주고 하는. 구성원들을 기본적 욕구, 인간다운 삶을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근데 단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뭐예요? 보험금 내는 것처럼 돈을 내요. 돈을 내면 돌려줘요. 그럼 뭐예요? 의료보험 내죠, 보험. 국민연금 내죠, 보험금. 보험금을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공적 부조는 그냥 부조금 주듯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 서비스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 이동하는 이동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목욕 서비스부터 이런 것들.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돈 대고 반대급부로 받는 거. 보험. 됐어요? 근데 적극적 우대 조치. 여성, 이게 헌법에 나와요.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좀 우대하라고. 여성 할당제. 왜? 남성만 너무 많이 하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초등 선생님들은 남성 할당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대. 우리 아들도 쭈루룩 큰 동안 6년 동안 한 번 만났어. 남성 할당제, 초등 선생님들. 장애인 의무고용제, 일정 부분 이렇게 장애 정도에서 아주 일 못하는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할 능력도 있는데 일부러 꺼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더 준추적이잖아. 합리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데 이 약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취업시키기도 하고 취업을 도와주기도 하는 제도죠. 지역적 장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부가 하면 돼요. 근데 이건 힘들걸. 왜? 수도권 비수도권. 이거는 해줄게. 너 삶을 위해서. 이제 저기 동네 아저씨랑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때 어떤 아버지가 1억 1,0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다 사줬어. 1억.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하필 크로바를 샀다고 삼성 아파트를 사줬어. 그게 1억 1,000짜리가 지금은 한 3억 됐어. 3억 4억. 이해됐죠? 근데 20년 지났어. 근데 1억 1,000을 서울에다 무슨 아파트를 사줬대. 19억 됐대. 자, 이해돼? 똑같이 사줘서. 수도권은 몇 대 됐어요? 19억. 비수도권은 얼마 됐어요? 3억. 그럼 19억, 3억. 그래서 이 19억짜리를 팔은 다음에 이 비수도권에 와갖고 형 집 옆에, 얘는 동생을 사주고 얘는 형을 사줬는데 형 집 옆에다가 이거 3억이죠? 3억짜리 사면 얼마 남았어요? 16억 남았네.
이게 격차를 완화? 에이, 그럼 쉽지 않다, 이거 진짜. 도시 농촌의 균형 개발, 불균형해서 쉽지 않다. 야, 도시에서 세금 펑펑 내가지고 둔산동에서 세금 다 낸 걸 농촌에다 쏟아부으면 둔산동 사람들 좋아해? 그리고 농촌에 했는데 저기 내 집 사는데 여기다 엄청난 축구장 만들어주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쉽지 않아. 국토 규정 발전이란 게 이게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다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격차가 공부 격차처럼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수도권 기능을 강제로 지방을 끌어와. 그래서 세종도 만들고, 뭐 이렇게 신도시 만들고 그렇지만 찔끔해, 찔끔.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 이렇게 만들면 여기다가 도청하면서 도시 만들면 여기만 살짝 조금 가운데만. 여기 저기는 다 없어. 여기는 전물지고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 때문에 살짝. 나머지는 안 된다니까. 인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가게를 딱 차려 조금 잘 돼. 미어 터져. 왜? 야, 길거리 돌아다닐 때 대전에서는 버스 타면 이렇게 줄 서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서울에서는 이거 지하철을 타는데도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무르르 타기 시작해갖고 줄이 무너졌어. 아, 이게 얘기했었지. 옛날인데 이거 몇 년 전인가, 막 10년 전인가? 지하철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대전에서는 못 느꼈는데 막 꽉 차가지고 막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었어. 이 사람들 다 올라가면 타야지, 내려가야지 하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조금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막 올라와. 막 올라와. 그래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 한가하면 내려가야지. 그랬더니.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종로에 갔어.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밖으로 나가서 딱 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가잖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가는데 이 방향을 따라가면 글쎄 길이 나오겠지 하고 했더니 나가. 또 가가 꽉 차서 막 가.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모르겠어. 사람에 떠밀려서 가고 있어. 남대문 시장 그 근처를 막 걸어 돌고 있더라고. 계속 돌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디디디디 걸리면 이렇게 팔만 이렇게 벌리고 걸리면 드드드드득 8명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전에서 막 행사하고 해서 사람이 미어 터질 때 있잖아 시청에. 그게 평시야.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길 옆에 뭐가? 가게가 있어. 그럼 분식 팔려 안 팔려? 사람들 들어와서 먹잖아. 어마무시하잖아. 자리가 없다니까. 좀 맛있는 집이다 그러면 꽉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전의 인구에 대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거기는 1000명이잖아. 그지? 대전은 10만원 벌으면 여기는 얼마 번다고? 1000만원 버는 거야. 뭐 다른 거야. 성공해도 화끈하게 성공하고 망해도 화끈하게 망하는. 이해됐어요? 그 지역 격차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간다고? 서울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해? 인성을 한다고. 쫓아갈 수 있어? 네가 쫓아? 너 대학 인성을 안 하고 여유있게 넓은 캠퍼스에 대학에 이렇게 낭만을 가지고 딱 2시간 봤더니 5사람 지나가고 그 대학 좀 있으면 팔려. 문 닫고. 이해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또 기승전 공부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